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딛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준비를 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숨어있던 5m짜리 거대 괴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76년 전까지는 그 누구도 존재조차 몰랐던 생명체. 오늘의 주인공은 정체불명의 심해 괴수 메가마우스 상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1976년 11월 15일 하와이 오아후 섬 인근이었습니다. 미 해군 조사선 AFB-14호가 해저 전선을 고정하기 위해 내린 낙하산 닻을 끌어올리자 승조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닷줄에 엉켜 올라온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형상의 거대 물고기였죠.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종을 발견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어는 기존의 상어들과는 너무나 달랐고 결국 메가카스미데라는 새로운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거대 척추동물에게 새로운 가문이 부여된 드문 사례였죠. 이름 그대로 거대한 입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몸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 같은 입안에는 미세한 이빨들이 줄지어 있죠. 특히 윗입술 안쪽에는 은백색으로 빛나는 반사 조직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심해에서 빛을 내어 먹이를 유인하는 장치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어는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메가마우스는 다릅니다. 몸은 흐물거리는 연골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헤엄치는 모습은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풍선 같습니다. 공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심해의 느긋한 방랑자죠. 그 무시무시한 입으로 무엇을 잡아먹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고래상어, 돌목상어와 함께 세계에 단 3종뿐인 여과 섭식상어입니다. 거대한 입을 벌려 바닷물을 들이마신 뒤 빛 모양의 세파로 플랑크톤이나 심해 새우인 크릴을 걸러 먹습니다. 메가마우스는 철저한 수직 이동가입니다. 낮에는 수심 150에서 200m의 깊은 곳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따라 수면 가까이 10에서 20m까지 올라옵니다. 이들이 1976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도 낮 동안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발견 이후 약 5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목격된 횟수는 100여 회에 불과합니다. 대만과 일본, 필리핀 등 태평양 연안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브라질이나 세네갈 앞바다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죠. 전 세계 바다를 누비지만 실체는 거의 드러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메가마우스 연구에 가장 진심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1994년 후쿠오카 해안에서 암컷 한 마리가 산채로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되었습니다. 메가마우스 11이라 불린 이 개체는 심해어 연구에 귀중한 데이터를 남겼고 지금은 팍제가 되어 전 세계 박물관의 보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은 대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어부들의 그물에 혼액되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곤 하죠. 대만 정부는 이 희귀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메가마우스 상어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지만 단 한 가지 절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번식하는가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나 번식 중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23년 11월 필리핀 산 파스쿠알 해안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변으로 떠밀려온 메가마우스 사체를 조사하던 중 몸 안에서 7마리의 새끼가 발견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임신한 메가마우스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필리핀의 발견을 통해 우리는 메가마우스가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이들은 왜 하필 필리핀 인근에서 발견되었을까요? 혹시 그 근처 깊은 골짜기가 그들의 비밀 산란처는 아닐까요? 이렇게 거대한 상어도 천적이 있을까요? 발견된 개체들의 몸에는 종종 작고 둥근 흉터가 발견됩니다. 바로 쿠키커터 상어의 소행이죠. 또한 향유고래 같은 거대 포식자들에게도 메가마우스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일 것입니다. 느린 속도가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니까요. 최근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2마리의 메가마우스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드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단독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짝짓기를 위해 소통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가마우스의 목격 빈도가 잦아진 것은 연구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먹인 크릴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심해에 숨어있던 이들이 더 자주 인간의 영역으로 밀려 나오고 있는 것이죠. 메가마우스는 데이터 부족종으로 분류됩니다.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멸종 위기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번식에 소수의 새끼만 낳는 상어의 특성상 무분별한 혼액은 이 신비로운 종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메가마우스의 몸에 GPS 태그를 부착해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태평양을 건너 어디로 가는지, 그 끝에 어떤 비밀의 정원이 있는지 곧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우주를 동경하지만 정작 우리 지구 바다의 80%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메가마우스 상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너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에는 아직도 이런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이죠. 1976년 첫 발견부터 2023년 임신 사실 확인까지 메가마우스 상어의 미스터리는 이제 겨우 한꺼풀 벗겨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거대 상어가 어디에 숨어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